오늘 첫 번째 종목은 페덱스입니다. 페덱스가 정규 거래에서는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뭐 5.6% 이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. 페덱스 오늘 장 마감 후에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 공개했거든요. 6, 7, 8월 요게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인데 뭐 페덱스 운송업체 다 알고 계시죠. 뭐 국제 운송도 하고 그러니까 항공 운송 것도 하고 그 미국 내에서의 뭐 운송업체도 하는 뭐 다국적 운송업체인데 자,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매출 217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.5% 감소했어요. 예상도 조금 밑돌았습니다. 근데 서프라이즈한 요 이익을 좀 달성을 했거든요. 조정 EPS가 4.5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%나 급증을 했습니다. 시장에서 3.71달러 예상했으니까 정말 이거 뭐 상당한 서프라이즈죠. 그러면서 연간 EPS 가이던스도 요 하단을 소폭 높였습니다. 뭐 이번에 실적 이렇게 잘 나오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. 그러면서 이 항공 운송 수익이 개선이 됐고 우리 조직 전반의 비용 통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스텔란티스입니다. 요즘 뭐 스텔란티스, GM, 포드 지금 자동차 그 노조 파업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사실은 뭐 GM, 포드는 그냥 다 아니까 그냥 그랬나 보는데 제가 스텔란티스는 그냥 얘가 뭐 그냥 되게 큰 자동차 회사인가 보다 정도만 알았는데 세계 4위의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라고 하고요. 그 미국의 크라이슬러 또 크라이슬러 하면 다 우리 알잖아요. 그래서 그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자동차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푸조, 오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회사인데 주가 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8월 뭐 일종의 이런 성과들 성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푸조, 오펠 등 브랜드의 유럽 판매가 6%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진짜 미국 기업들은 좀 세긴 센 것 같아요. 노조도 세지만 이게 해고나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연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직원 해고 조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지프를 생산하는 요 부품 생산 공장의 직원 370명을 즉시 해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GM은 벌써 한 2,000명 해고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소식도 근데 우리가 그냥 요 해고하고 뭐 이런 거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올랐다고는 보지 말고 우리 그냥 유럽에서의 성과 때문에 올랐다고 이해를 하죠. 해고했다고 올랐다고 하면 좀 아파요 마음이 그죠?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의 이 노조와 이 자동차 기업들과는 약간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느낌도 좀 나요. 특히 GM하고 스텔란티스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 계속해서 봐야 할 이슈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코티입니다. 코티도 간밤에 5% 가까이 올랐는데요. 향수와 화장품 등 이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얘들이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나 봐요. 요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고급 향수 부문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을 해서 매출 전망치를 높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024 회계연도 이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요. 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당초 6.8에서 8에서 10%로 상향 조정했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라 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일 거예요.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당초 8, 10이었는데 이거를 10에서 12%로 높였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이 버버리 가디스라는 향수가 이게 매출이 꽤나 반응이 좋은가 봐요. 그래서 요 모멘텀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지만 이와 못지않게 뭐 조정 EPS라던가 총 마진 확대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또 반응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종목은 추이입니다. 추이는 오늘 5%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추이는 애완동물 사료 그리고 뭐 애완동물 용품 요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. 추이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더 충격은 이거예요. 그동안 목표 주가 35달러 유지하고 있었거든요. 지금 주가 18달러니까 뭐 상승 여력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죠. 거의 뭐 90% 넘게 오른다.
라고 봤던 건데 이 목표 주가를 철회해 버렸습니다. 정말 이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참 무책임한 녀석이죠. 그죠? 어떻게 목표 주가 이렇게 높여놓고 이건 우리 목표가 그냥 철회. 월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저희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으로 애완동물 요 사료 식품 부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회복력을 보여왔다. 실제 그래요. 애완동물용이나 우리 어린이들, 그러니까 자녀들 이쪽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줄이는 부분이 우리 반려견이라던가 뭐 우리 아이들 요 부문인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사적으로 애완동물 식품 부문은 정말 늘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최근엔 이게 약화되는 징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역시 장기적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향후 몇 분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왠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철회를 한 건데요. 그러니까 당분간 목표가 없고 상황 개선되면 다시 목표가 제시할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. 근데 추이가 사실 지난달 30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CEO가 뭐라고 했었냐면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요 사료 살려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뭐 이런 사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주문하는 우리 고객들이 주문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고가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요 통조림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통조림 대신에 가격이 싼 요 건조식품에 대한 선택이 늘더라 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어떤 소비 행태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던 거죠. 그래서 오늘 오펜하이머의 의견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